안녕하세요. AI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빅데이터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국가별 비트코인 채택 현황과 특히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사용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번 기사를 통해 국가별 비트코인 채택 현황과 그 한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비트코인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 비트코인 도입 선도국 그 이면의 문제들을 보면 2024년 비트코인 채택에서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바로 인도입니다. 이후 자료는 사용자 현황 중심이니 염두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는 약 7,500만 명이 비트코인 소유자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인구의 16.8%에 달하는 비율로 디지털 자산이 경제적 보호의 역할을 하면서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트코인 사용의 급증이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지닌 자산으로 금융적 보호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많은 3,800만 명의 비트코인 소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도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민간 소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불법 활동 단속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비트코인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약 2,800만 명의 소유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사기와 범죄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또한 각각 2,500만 명, 2,350만 명의 비트코인 사용자를 기록하며 상위 5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재정적 보호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브라질과 같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및 기관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 20만 7,189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정부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미국 보유분에 대해 유입 경로를 보면 재미있는 점은 미국 정부 보유 비트코인의 약 56%가 FBI의 불법 활동 단속을 통해 압수한 것입니다. 범죄자로부터 미국 코인은 형성됐다는 것이죠. 2022년 비트피닉스 해킹 사건 관련 94,636 BTC 압수, 2022년 실크로드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관련 51,351 BTC 압수, 2020년 실크로드 해커로부터 69,370 BTC 압수분입니다. 중국 19만 4천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법 활동에서 압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46,351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기부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엘살바도르 5,748.8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언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트코인 채택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짚고 가죠. 비트코인 채택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혁신적 투자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보유 보존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서는 리라와의 불안정성 때문에 인구의 27.1%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적 안정성을 찾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필리핀의 비트코인 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적 수단으로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 친화적인 인구와 긍정적인 경제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의 도입이 금융적 혜택보다는 잠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및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 목적과 한계를 보면 비트코인의 채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및 기관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FBI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포함해 총 20만 7,189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유량은 주로 불법 활동으로부터 압수한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불법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역시 19만 4천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불법 활동으로부터 압수한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 세탁 및 범죄 활동의 수단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로서 2,381 BTC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경제적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불안정한 가치로 인해 국민들이 오히려 경제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사용 실태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비트코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기술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 덕분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동시에 투기적 수단으로의 이용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및 해킹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국가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가 취임한 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며 국내 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데 있어 미국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높은 채택률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높은 변동성과 규제의 부재로 인해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비트코인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구명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불안정성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금융범죄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법 자금 세탁이나 다크웹에서의 불법 거래 등은 비트코인 채택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며 이는 글로벌 금융규제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트코인이 진정한 금융 혁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 주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소비 문제와 확장성 문제 그리고 거래 속도의 한계 등이 비트코인의 성장과 시장 수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환경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심각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과 거래 속도 향상 방안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사용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위험과 과제가 존재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는 혁신적인 금융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비트코인. 하지만 그 발전 방향은 기술적 과제 해결과 규제의 명확성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안정한 자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